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 봅니다. HLB가 어저께까지 조금 강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오늘 한 7%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HLB를 보실 때 정말 한 가지만 딱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FDA가 아닙니다. 그 절대 아니에요. 다시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12월 달에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나서 조정. 이걸 뭐라 그래요? 눌림목이라 그러죠. 그리고 반등 확인하고 상승, 상승, 상승. 그쵸? 그러면 신고가 빼고 여기부터 올라간 부분이 120에서 30% 정도가 나옵니다. 그쵸? 거의 한 140, 50% 정도?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가부터 따지면 당연히 3만 원부터 상승을 했으니까 거의 400% 정도의 상승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린 FDA에 대한 부분을 예상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FDA 관계자, HLB 관계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만 보자. 아는 것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FDA에 재심사 때 통과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내 돈을 걸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믿고 매매를 이어간다? 이 자체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하한가를 갈 때 일단은 기다리세요. 하한가 풀리고 나서 반등합니다. 어디까지? 20일 이동평균선까지. 그리고 반등이 나왔죠? 20일 이동평균선은 가만히 있어도 내려옵니다. 그쵸?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을 만나면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다중바닥을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는 약간의 변칙 패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평선이 너무 위에 있었고 떨어지는 상황이 나와야 될 수밖에 없죠. 단기 급락이 나왔으니까. 단순히 이동평균선은 평균 가격입니다. 근데 이평선의 속성이 있어요. 주가를 끌어당깁니다. 주가를. 그쵸? 그러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을 때는 주가랑 이평선하고 만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발생해요? 주가가 올라가면 매도하고 다시 본다. 이평선이 내려오면 매도하고 그 다중바닥을 만드는 걸 본다. 두 개 다 결과는 같지만 내가 매매를 하는 타점에 대한 부분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FDA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된 내용, 예측치가 아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틀 전에도 HLB 영상에다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 반등 나왔다. 그 다음에 22평 만나고 나서 다중바닥을 만들던가 아니면 바로 다중바닥을 만든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21평을 안 만났으면 21평 돌파하는 과정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있을 텐데 그 구간에 우리가 타점을 첫 번째는 매도 타점이 되고요. 두 번째는 매수 타점이 됩니다. 자, 매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안 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어느 정도까지 현실적으로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HLB 봅니다. 매수 매도 뭡니까? 고가 돌파. 그쵸? 확인하고 나서 매수 매도. 여기 30%입니다. 30%. 그리고 쭉 올라가서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가서 매수 매도 18%입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13%입니다. 떨어지죠? 매수 매수 매도 4%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한가. 그리고 매수 매도 3.8% 손절. 이날 하한가 풀리는 날 하한가 풀리길래 한 보합까지라도 땡기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손절 한번 하고 나왔습니다. 하한가 직전에. 그랬을 때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구간에 어느 타점에 뭘 확인해야 되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22평 제가 말한 대로 내려오고 있죠. 이건 그냥 산수입니다. 그리고 내려오고 나서 다중바닥을 만든다. 그 다중바닥을 만드는 구간에서 내가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HLB 수익 전환 가능합니다. 자,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 보여드렸어요. 저만큼 1월달부터 시작해서 HLB를 완벽하게 매매한 투자자는 장담컨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딱 사가지고 여기 딱 팔았어요. 이건 운이에요. 그쵸? 이건 운입니다. 근데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실현시켰다는 건 이건 다른 종목에 가서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종목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태성 8시 53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펌텍코리아 8시 54분, PSK홀딩 8시 54분. 오늘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 세 종목 다 상승 구간에 있었고요. 그중에 태성은 25% 상승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HLB랑 다르지 않죠. 고가 돌파 매수 그리고 매도 11% 수익 그리고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가니까
매수 25% 상승세.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통방에서 모두 같이 공부하면서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주가를, 그쵸, 다 공부 자료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매수, 매도 75% 모두 돌파 구간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고 내가 물린 종목이 많다 그러면 소통방에 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무료로 하는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군을 공략하는지를 제가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종목군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가격을 잡는지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시간 타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풀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먼저 빠졌다. 그럼 이평선 내려오죠. 왜? 평균 가격이니까. 그럼 평균 가격 쭉 내려와서 주가와 20일 이평선이 만나는 지점이 생기겠죠. 그건 뭐예요? 이평선이 내려와서 주가랑 만나거나 주가가 올라가서 이평선하고 만나거나 두 개 중에 하나죠. 그럼 이 두 개 중에 이건 그냥 공식입니다. 외우세요. 돌파하는 부분, 22평 만나서 돌파할 수 있다. 이걸 예상하는 건 정배열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역배열 구간이죠. 그럼 역배열 구간의 최대치는 뭐예요? 62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주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과 이쪽의 이격이 한 30% 납니다. 그러면 62평까지 못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부담스러운 물량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22평을 만나는 지점에서 매도하세요. 근데 매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손실 구간에 있다면. 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쵸? 이랬을 때는 내가 최소한 신규 매수를 할 수 있을 정도. 그쵸? HLB의 신규 매수,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 확보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왔을 때 내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못 팔겠다면, 그렇죠? 못 팔겠다면 보유를 하되 내가 HLB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게 먼저다. 만약에 다른 종목이 있다면 그 다른 종목군들을 내가 털어서라도 HLB의 기대감을 맞이하려면 그런 부분을 환경을 갖추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격에 대한 이해, 그렇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성과로는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제 실제 계좌에 매매된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종목군들 보면 어제 매수해서 오늘 매도했고요. 14% 정도의 수익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15% 올랐어요. 시장 급락하는데 이런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HLB를 어떤 관점에 대해서 제가 봐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렸죠. FDA 관련된 거 기대감만 있으면 됩니다. 통과하든지 말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알라고 하지 마세요. 알라고 여기서 뭐 이제 통과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신 분들 여기서 다작살 났을 겁니다. 이런 상황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회복도 합니다. 근데 회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수익을 전환시켜야 되죠. 그 전환시키는 원리가 있을 텐데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을 여기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키지 않으면 내가 심리가 무너져서 힘들어요. 그래서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에 대한 판단을 하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실시간 타점, 그쵸? HLB의 실시간 타점으로 제가 문자로 공유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단기 보유 전략 2주라 그랬죠?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HLB는 기대감이 다시 생겼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이 중요하다. 손실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손실 구간에 있다면 우리가 가격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